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 금액도 누적되면서 법원에서도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담 정도나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최초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 정도가 아니고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커지면서 훈방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수거책이 건당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급받는데 성인의 상식선에서 현금을 심부름해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심부름에 대한 지급 액수가 크다면 무조건 의심해보고 혹시 가담했더라도 바로 자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얼마 전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도권 곳곳에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9억 2,49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 대해 대개 일률적으로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의 형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실제 일한 기간, 벌어들인 돈,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 혐의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또는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에서부터 형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의 잘못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에 휘말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 두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술을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분 중에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너무 많은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것은 추후 사건 진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과 범죄 시행 횟수는 미필적 고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홀로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여느 사건보다도 중요하기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